이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여론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조국 불똥이 튀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오늘 새로 발표된 여론조사 또 짚어보겠습니다. 윤정훈 교수님, 부정평가 50, 긍정평가 40. 긍정 똑같이 지지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40%라고 치면.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이 41.1%, 그것보다 낮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이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도 이제 몇 프로 떨어지고 이제 한국당 지지가 조금 올라간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 사건, 이제 조국 장관이 논란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추석 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이제 반대 측에서는 논리가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그 사람이 아주 확실하게 문제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은 이러저러해서 이제 문제가 없고 이런 해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얘기가 좀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추석을 지나면서 어쨌든 그 이전 여론보다는 반대 여론이 좀 더 많아지고 그것이 이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지지율까지 이제 근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이제 큰 무게감을 갖고 그렇게 심각하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타겟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정님, 근데 이제 40%가 물론 일각에서는 이 40%가 더 단단해졌다, 콘크리트처럼 똘똘 뭉쳤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40%가 주는 시사점은 적지는 않은 것 같으세요? 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은 매주 바뀌니까요. 다음 주에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추세, 트렌드를 보는 것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때만 하더라도 사실 90%에 가까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2년 8개월 쭉 지나면서 이제 40%대를 이제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 보면 40% 중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보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대선 지지율의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그게 상당히 이제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지지층들 중에서 이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 안 했던 사람이 중도층들이 대통령한테 그래 박수 보내고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방패막이가 있었는데 일단 방패막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는 이제 예전에 지지했던 사람만 똘똘 뭉쳤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지지율이 내려가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로 대선 지지율 이하로 내려가면서 푹푹푹 떨어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국정농단 사건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거의 10%가 떨어졌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결국 다음 주 정도 되면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서울대 촛불 집회에서 집회 참가 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겉으로만 착하지 않은 위선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공명정대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선의 사회를 원합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조국은 물러라. 사실 캠퍼스도 캠퍼스지만 가뜩이나 일 안 하는 국회는 조국 정국으로 더 멈춰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쟁 증인은 안 되고 민생 증인은 되고 싸우는 증인은 안 되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하는 증인은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입니다. 조국 덮고 민생 시작하자. 정말 여당 염치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정책을 또 민생을 조국 물타기에 쓰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구정 차장, 이게 조금 정의당도 노선이 약간 바뀐 겁니까? 이 배우자 구성 여부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 할 것 같은데요, 정의당도? 네, 워낙 이제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 이제 물론 취임을 했습니다만 임명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이 화두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국 사퇴냐 아니냐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 실제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보다는 흠결이 많은 조국이 장관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옳으냐 이런 쪽으로 좀 논란이 옮겨간 것 같아서 본질이 비본질적인 요소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조국 장관 관련 투쟁과 관련해서 삭발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내부 목소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약자가 하는 전형적인 수단인데 네. 근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 약자입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삭발을 한다? 물론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희화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또 지나쳐요. 지나치기 때문에 홍문병 교수는 안 하시겠죠? 네, 저도 삭발을 고민하고 있는데 공천이 고민하십니까? 야당 내부에서 이제 삭발로 좀 글쎄요. 삭발 자제령까지 내렸다고 해서 지금 본전도 못 찾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는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될 의원들이 나와서 공천을 받기 위한 삭발을 하니까 이게 뭐 공천을 받기 위한 충성 경쟁이냐 이렇게 이제 퇴색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조국 사퇴를 외치던 삭발이 그렇게 의미가 퇴색이 됐고 또 황교안 대표도 인생의 헤어스타일은 찾았겠지만 문제는 본인의 그 삭발을 너무 퇴색을 시켰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끝마무리를 못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국 관련 이슈로 쭉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